안녕하세요. 하루 본봄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나온 그 금리 방향하고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도덕신도시는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영상을 잠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여기 뉴시스에 나온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끝났나? 최종 금리 수준은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죠. 한국 현재 3.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의견을 보면 3.7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한 3.5%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창섭 현대차증권연구원은 1월 통방문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동결 전환을 시사했고 이 총재 기자회견도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면이 다수 노출됐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금통위가 통방문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서 볼 때 적어도 금리 인상의 시대는 끝났다는 판단이라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물가 안정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며 4분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는 NH투자증권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되게 유능하신 전문가분들이 이 통방문을 다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리가 안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미국의 CPI 지수를 보면 작년에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때가 언제냐면 6월 달이었죠. 이때가 0.1이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연간 상승률입니다.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장 높이 찍었던 부분이 이때잖아요. 2022년 7월 13일 날 9.1이 나와가지고 부터도 이렇게 내려오긴 하지만 이게 물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상승률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하다가 그냥 0.25%만 올렸잖아요. 이렇게 상승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이를 보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 아니면 좀 멈춰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금리를 보냐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최근에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잖아요. 아무리 그 규제를 풀고 해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뭐 대출 받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도대체 언제 내려갈 거냐 우리는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추이나 어떤 나오는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제 금리의 최고점은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이렇게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안 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뉴스에서 봤듯이 최대한 올려도 3.75%까지 인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확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회사채 금리 이런 그 여러 가지 자금 사정들이 어느 정도 파이널이 보이니까 금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은 가상금리를 포함해서 한
그냥 정도 선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7% 정도의 금리를 내고 지금 전세를 들어오실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쌓이고 안 나가고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주로 회사채 금리하고 연동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뭐 공부를 해서 아는 사실인데요.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채 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회사채 금리 이런 게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금리잖아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리가 되는데 기준금리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끝났고 가상금리와 연동되는 회사채 금리 같은 것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리는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관한 뉴스를 쫙 서치해 보면 기준금리 올라도 이번 주 은행 대출 금리 0.3% 안팎 더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기준금리는 3.5%이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가상금리는 좀 낮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고정형 전세대출, 지금 전세대출이 너무 변동금리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세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이자 때문에 월세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거를 고정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잡혀가고 있고 좀 이렇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고정형 전세 대출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라는 키워드를 놓고 뉴스를 쫙 펼쳐보면 금리가 내린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 한국 기준금리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 금리를 올릴 요인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점점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뭐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 이런 뉴스도 있고 올해는 이제 금리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3.5%에서 멈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가 잡히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또 언제 내려올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집값이 다시 오르거나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멈추고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조금 숨통이 트여지면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세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전세 가격이 조금씩 수요가 몰리면은 올라가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작년 11월, 12월 같은 그런 급락은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시기를 가질 것 같고 이제 지금 사실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이 바닥이라는 걸 알고 그 그림의 떡처럼 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어제 사무실에 제가 아시는 투자 클럽 멤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지금 줍줍을 하기 좋고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금리가 너무 높기도 하고 리스크가 크고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함부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들 투자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하세요. 지금 거품이 빠져있는 상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제가 고덕에 있어도 상담 전화가 오거나 그래도 다들 특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평택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매수 타이밍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고덕신도시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서서히 투자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입주 물량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가 평택시 입주 물량을 한번 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024년도나 그 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덕신도시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덕신도시를 보면 2023년 4,500세대의 입주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요. 4,500세대. 그럼 이 4,500세대가 어디냐?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보이시죠? 여기 지금 877세대, 그 다음에 3차 820세대가 2월달, 4월달에 나란히 입주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전세 월세가 매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 달 텀으로 해서 16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달이 되면 54블럭에 1,500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여기도 벌써 이제 하나둘씩 물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달 지나면 여기 대방에서 짓는 디에뜨르, 여기도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아까 4,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금 입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쟁적으로 전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방 디에뜨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46블럭, 여기는 작년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실거주 의무를 다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 매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몇 달 걸쳐서 있긴 하지만 입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고덕에 올해는 좀 이렇게 집값이 반등을 눈에 띄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대신에 지금이 좀 바닥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리가 이제 잡혔잖아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잡혔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다른 도시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날 나온 기사예요. 여기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 반도체 세계 최대 평택 캠퍼스 가보니 D램부터 파운드리까지 망라한 전천후 생산기지, 업황 둔화 우려에도 과감한 투자로 미래 돌파 의지,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은 한 곳당 30조에서 5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통한다. 평택 캠퍼스에 앞으로 예정된 6공장까지 최소 100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모두 완공 시 평택 캠퍼스는 3만 명이 근무하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로 탄생한다.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기까지가 완전히 완성이 됐고 3기, 4기 지금 다 진행 중이고, 공식적으로는 6기까지 도면이 나와 있는데 7기, 8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협력업체도 그에 따라서 많이 따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계획도시잖아요. 평택 고덕신도시는 이 삼성전자만 보고 이 도시를 계획한 게 아니라, 물론 삼성전자도 한몫을 하지만 여기 있는 한박산 공원, 이것도 경기 남부 최대의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현재 모습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제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상업시설, 여기 학교 용지 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에듀타운이라고 교육 특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이 도시 계획상 모습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가정집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해요. 아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초등학교는 좀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좀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역도 정말 많잖아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렇지만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30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곳이 참 젊은 도시고 역동적인 도시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특히 고덕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입주가 이렇게 좀 몰려 있으니까 좀 추이를 좀 보시고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좀 투자금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토지나 또 여기에 새로 들어오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실의 위험이나 또 토지는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격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특히 상가는 수익성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셔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상가들이 분양이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녀봐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 분명히 필요한 그 기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들어오면은 무조건 반 이상은 성공을 하고 들어가는 업종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젊은 도시여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그런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좀 잘 보이는 상가들은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임대차가 맞춰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렇게 조용할 때 좀 나오셔서 미리미리 선점하시고 주변에 있는 토지들도 점점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등락이 좀 있지만 토지 가격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고덕신도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